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통계물리학 개론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14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는 7장 페르미 기체와 보우스 기체인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마지막 주는 이제 페르미 기체 위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시 내용은 페르미 기체의 바닥 상태, 그다음에 2차 시 수업 내용은 페르미 기체의 상태 밀도, 그리고 이제 3차 시에는 페르미 기체의 에너지와 압력, 그리고 엔트로피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주차, 3차 시에서는 우리가 내부 자유도를 포함한 엔트로피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등 엔트로피 관계, 엔트로피가 일정할 때 온도와 볼륨의 관계는 TV 감마 마이너스 1은 일정하다. 이건 우리 이제 감마를 열 용량비 혹은 비열비 이렇게 얘기했죠. 혹은 이걸 압력과 온도로 나타낼 때는 PT 감마 나누기 1 마이너스 감마가 일정하거나 아니면 압력과 부피의 관계식에서는 PV 감마가 일정한 게 등 엔트로피 관계식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비가역적인 진공으로의 급격한 팽창에서는 이제 에너지 진공으로의 급격한 팽창에서는 기체에 유입된 열도 없고 한 일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없는 거지만 우리 이제 볼륨이 변하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이거는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NK의 ln V 이니셜 분의 V 파이널이 된다는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대론적인 입자계의 분배함수와 열평균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예제를 푸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14주차 1차 시 페르미 기체의 바닥 상태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양자 기체와 고정 기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페르미 에너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페르미 기체의 바닥 상태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로 정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6장에서 배운 양자 기체는 페르미 디락 통계를 따르거나 아니면 보우스 아인슈타인 통계를 따르는데 우리가 이제 분포함수, 이거는 페르미 디락 분포함수,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우스 아인슈타인 분포함수인데 이 분포함수의 개념은 에너지가 엡실론인 궤도 혹은 준위에서 에너지가 이러한 에너지 궤도에서의 평균 입자수를 우리가 이제 분포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페르미-디락 분포함수는 아무리 커봐야 1보다 작고 보우스-아인슈타인 분포함수는 이제 x가 이제 템퍼러처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 이게 이제 무한대로 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x 값이 x라고 하는 게 엡실론 마이너스 뮤 오버 kt, 그러니까 x 값이 무지무지 크게 되면 이제 x 값이 이제 커지는 그 무한대로 가는 구간에서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영향을 안 미치니까 둘 다 거의 같은 수렴값을 갖습니다. 이 경우를 우리가 고전적인 극한이다. 그래서 고전적 극한은 엡실론 마이너스 뮤가 KT보다 무지무지 클 때는 이제 페르미-디락 통계나 보우스-아인슈타인 통계나 똑같고 그 결과는 분포함수가 1보다 매우 작다. 이때 우리 이제 클래시컬 리밋은 이게 특별하게 이제 템퍼러처가 클 필요는 없지만 템퍼러처가 굉장히 하이 템퍼러처인 리밋이 바로 클래시컬 리밋이 된다라는 것도 증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고전적인 극한에서는 이제 보우스-아인슈타인하고 페르미-디락 분포함수가 고전적인 분포함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에 해당되는 게 익스포넨셜 뮤 마이너스 엡실론 오버 kt가 되고 요 놈을 우리가 이제 케미컬 포텐셜함을 따로 떼가지고 램다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활성도, 뭐 absolute activity 그러는데 람다를 익스포넨셜 뮤 오버 kt라고 정의하면 얘가 이제 고전적인 분포함수는 램다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엡실론 오버 kt가 되고 이상기체의 경우, 고전적인 기체 혹은 이상기체의 경우 램다, 이 절대적인 활성도는 이 양자 농도분의 입자의 농도로 나타내 준다는 걸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전적인 통계를 우리가 이제 볼츠만 통계다. 그래서 볼츠만 통계는 기본적으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엡실론 오버 KT 이런 타입을 따르는 게 이제 볼츠만 통계. 뭐 볼츠만 통계는 고전적인 통계. 그다음 페르미 디락 통계는 페르미 디락이나 보우스 아인슈타인은 양자 통계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이 고전적인 영역하고 양자 영역은 어떻게 구별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상한 기체의 경우, 우리 이제 기체의 경우에 NQ, 이제 입자의 농도하고 양자 농도, 입자의 농도하고 양자 농도의 비로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입자의 농도가 되게 드물면 주어진 공간에 입자가 몇 개 없으면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그러한 기체를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기체를 이상한 기체라고 하는데 입자의 농도 N이 NQ보다 무지무지 작은 영역이 고전 영역 혹은 고전 기체가 만족해주는 영역이고 만약에 N이라고 하는 게 NQ보다 크다. 그래서 굉장히 밀도가 높다라고 하면 NQ보다 크게 되면 그러한 영역을 양자 영역, 그리고 이 영역에서 정의되는 기체는 우리가 이제 양자 기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N이 만약에 N과 NQ의 대소 관계를 통해서 N이 NQ보다 무지무지 작을 때, N이 NQ보다 무지무지 작을 때 따르는 통계가 볼츠만 통계인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N이 NQ하고 같다면 N이 NQ하고 같을 때의 온도를 우리가 T0라고 정의를 해주면 N이 NQ하고 같을 때의 온도가 T0니까 N은 요놈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때의 온도를 T0 이렇게 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N이 NQ하고 같을 때 T 값을 T0라고 하면 우리가 T0를 입자의 농도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0는 입자의 농도하고 양자 농도가 같을 때의 온도로 정의를 하고 요식을 정리를 해주면 T0는 mkb분의 2파이 h바의 제곱에 n의 3분의 2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NQ를 갖다가 그럼 이제 NQ라고 하는 놈은 2파이 h바 제곱분의 mkb t인데 우리가 이 파란색 부분을 지금 T0로 나타내 줄 수 있잖아요. 파란색 부분은 T0로 나타내 주게 되면 이제 N도 포함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NQ는 N 곱하기 T0분의 T의 2분의 3승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T가 T0가 되면 그러면 입자의 농도하고 양자 농도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T가 T0가 되면 입자의 농도하고 양자 농도가 같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농도의 비를 temperature의 ratio 이렇게 나타내주면 n분의 nq는 t0분의 t의 2분의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은 이제 입자의 농도를 가지고 이게 양자 기체냐 뭐 고전 기체냐 이렇게 따르는데 우리가 n이 NQ보다 무지무지 크게 되면 그게 양자 영역, 양자 기체가 만족해주는 영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N이 NQ보다 무지 크다는 얘기는 T0가 T보다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무지무지 크다. 그래서 N이 NQ보다 무지무지 크거나 T0가 T보다 무지무지 큰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 영역을 양자 영역이라고 하고 이 양자 영역에서 정의되는 기체가 양자 기체. 거꾸로 이제 이 대소 관계가 바뀌면 고전 기체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지금 이 고전 기체를 보면 이게 볼츠만 분포를 보면 클래시컬 분포 함수를 보면 클래시컬 분포 함수는 NQ 람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엡실론 오버 KT 혹은 NQ분의 N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엡실론 오버 KT라고 했는데 엡실론이 0일 때로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하면 엡실론이 0이 되면 이 익스포넨셜 함수는 1이 되는 거죠. 그때 분포 함수는 nq분의 n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n이 바닥 상태라고 하게 되면 바닥 상태일 때 이게 만약에 엡실론이 0이 아니면 n분의 nq보다 더 작은 값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엡실론이 점점 커지면 지수적으로 감소하니까 이게 nq분의 n보다 작은 값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엡실론이 0일 때 클래시컬 분포 함수가 가장 큰 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엡실론이 0일 때의 값이 nq분의 n이 되고 일반적인 고전 분포 함수는
이 n분의 n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맥시멈으로 가질 수 있는 값이 n분의 n이니까 일반적 고전적인 분포함수는 n분의 n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당연한데 고전 기체는 n분의 n이 1보다 무지무지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분포함수는 1보다는 무지무지 작아야 되고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바닥 상태일 때가 최대값을 갖는다. 분포함수가 바닥 상태일 때 최대값을 갖는데 그때의 값이 n분의 n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제 페르미 기체로 넘어가겠습니다. 페르미 기체는 이제 페르미-디락 통계를 따르는데 이 페르미 분포는 어떤 한 에너지 상태, 엡실론이라고 하는 에너지 상태 혹은 엡실론 에너지를 갖는 궤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에너지 상태의 평균 입자수, 평균 페르미온수를 우리가 이제 페르미-디락 분포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놈을 우리가 그려보면 페르미-디락 분포함수를 에너지에 대해서 그려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템퍼러처가 0일 때는 이렇게 스텝으로 떨어지고 템퍼러처가 증가하면 분포함수가 약간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뮤보다 작은 영역에서의 분포함수가 살짝 줄어들고 그 줄어든 만큼 뮤보다 큰 영역에서의 에너지가 큰 영역에서의 분포함수가 늘어난다,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T가 0일 때 절대 온도가 0도일 경우에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을 페르미 에너지다 라고 했습니다. 템퍼러처가 0일 때의 케미컬 포텐셜을 페르미 에너지라고 했고 이 템퍼러처가 0일 때의 스테이트를 우리가 바닥 상태다,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페르미-디락 분포함수는 그 페르미 에너지보다 작은 영역은 1이에요. 그러니까 다 채워져 있다는 얘기고 페르미 에너지보다 작은 영역은 다 채워져 있는데 페르미 에너지보다 큰 영역은 0이 된다.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 혹은 템퍼러처가 0인 상태에서는 페르미 준위보다 높은 준위에는 입자가 하나도 없고 페르미 준위보다 낮은 준위는 입자가 다 채워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 함수의 의미를. 그리고 제가 템퍼러처를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 템퍼러처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 분포함수가 검정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온도가 증가하면 에너지가 페르미 에너지보다 큰 상태, 페르미 에너지보다 큰 상태로 전자가 점유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 처음에는 요거보다 페르미 에너지보다 큰 쪽에서 입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템퍼러처를 올리면 안쪽에 있는 놈이 이제 페르미 레벨 안쪽 밑에 있는 놈이 이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자가 그 페르미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 준위에 채워질 확률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퍼러처가 0일 때, 절대 온도 0 켈빈에서 우리 이제 에너지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는 모든 입자의 에너지가 페르미 레벨보다 작은 에너지 궤도는 다 채워져 있고, 그래서 분포함수가 다 1이 되고, 그때 이제 엔트로피는 절대 온도 0도에서의 엔트로피는 0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템퍼러처가 0일 때의 절대 온도 0도일 때 엔트로피는 0이다. 이게 바로 연력학 제3법칙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페르미온과 보존의 차이점은 페르미온은 하나의 에너지 준위에 동일한 입자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정의가 되는데 우리가 페르미온인 경우는 스핀이 반정수라고 했죠. 그래서 스핀이 2분의 1짜리다, 전자다. 그러면 전자는 하나의 에너지 준위에 하나씩밖에 못 들어가지만 우리가 스핀까지 고려를 해주면 여기 똑같은 에너지 준위에 스핀이 업인 전자하고 스핀이 다운인 전자는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핀을 고려하게 되면 업인 전자 하나, 다운인 전자 하나 서로 다른 입자로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가 축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템퍼러처가 무지무지 작을 때 페르미 에너지보다 KT가 무지무지 작을 때는 이 페르미 가스가 축퇴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에너지 준위에는 두 개씩 스핀을 고려하면 하나의 에너지 준위에 스핀 업, 스핀 다운 이게 두 개까지가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템퍼러처가 0일 때를 바닥 상태라고 했는데, 템퍼러처가 0일 때는 우리가 토탈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의 토탈 에너지는 항상 운동 에너지, 키네릭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토탈 에너지가 되는데, 템퍼러처가 0일 때는 포텐셜 에너지, 입자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됩니다. 그래서 토탈 에너지는 곧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템퍼러처가 0일 때, 바닥 상태일 때의 총 에너지를 구하시오. 혹은 바닥 상태일 때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그거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템퍼러처가 좀 높고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면 토탈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템퍼러처가 0인 바닥 상태일 때는 토탈 에너지가 곧 토탈 운동 에너지다. 총 에너지가 곧 총 운동 에너지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존에 대해서는 많이 하지 못하겠지만, 보존은 스핀이 정수인 입자들을 나타내 주는데, 이 보존은 하나의 에너지 준위에 무수히 많은 infinite number of 보존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에너지 준위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은 바닥 상태에서 모든 놈이 다 바닥 상태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페르미온은 그렇지 않다. 페르미온은 제한적으로 하나의 준위에 스핀까지 고려하면 기껏 해봐야 2개밖에 안 되니까, 템퍼러처가 0일 때도 이 하이어 레벨에서도 그 페르미온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 페르미 기체하고 보존 기체 혹은 보스 기체 사이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르미온,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에서 좀 양자역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제가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육면체 속에 갇혀있는 페르미온 입자가 있으면, 입자가 이 정육면체 안에 갇혀있는 입자의 파동함수는 뭐 진폭이 있고 sin L분의 nx 파이 x, sin L분의 ny 파이 y, sin L분의 ng 파이 g, 이러한 파동함수를 갖고, 그때 에너지 준위는 EML 제곱분의 파이 제곱 h 바 제곱분의 이 퀀텀 넘버 nx의 제곱 더하기 ny의 제곱 더하기 ng의 제곱. 그래서 파동함수는 항상 곱으로 나타내주고, 1차원에 비해서 3차원으로 확장하면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합으로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nx의 제곱 더하기 ny 제곱 더하기 ng의 제곱을 n제곱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템퍼러처가 0일 때를 바닥 상태라고 했죠. 절대 온도가 0K일 때를 바닥 상태라고 했을 때, 이게 페르미온은 페르미온 기체가 이 안에 있으면 가장 높이 채워지는 에너지 준위. 템퍼러처가 0일 때는 맥시멈으로 채워지는 게 페르미온 레벨까지 채워질 수가 있다고 했죠. 페르미온 레벨까지 채워지니까 우리가 뭐 두 개가 있으면 n이 1인 돼서 2개가 채워질 테고, 입자가 4개가 있으면 n이 2인 데까지 올라갈 테고, 그러니까 페르미온 레벨은 페르미 에너지 준위는 입자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닥 상태는 페르미 에너지까지 n개의 전자가 채워진 상태, 그거를 우리가 바닥 상태다. 페르미 레벨, 에너지 레벨까지 n개의 전자가 채워진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 그때 바닥 상태의 그 페르미 에너지는 n이 nf가 되는, 그래서 페르미 에너지는 EML 제곱분의 파이 제곱 h 바의 제곱 nf의 제곱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퀀텀 넘버 n을 nf가 될 때가 이제 페르미 에너지라고 하고, 이때 이제 nf의 개념은 꽉 찬 에너지 레벨과 빈 준위, 바닥 상태 NF 아래쪽에는 모든 입자가 꽉 차 있고, NF 위쪽에는 입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꽉 찬 준위와 빈 준위를 구별하는 n값, 여기서 n은 3차원이기 때문에 nx, ny, ng, 의 정수 공간에서 이제 9의 반지름, n이라고 하는 게 이걸 0부터 시작하면 에너지가 0인 상태가 바닥 상태라고 할 수 있으니까 0에서부터 정수로 무한대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솔루션이 되니까 그 n에 대한
거를 3차원 공간에 우리가 그려보면 nx, ny, ng 공간에서 지금 이쪽은 이제 한 평면상에만 그렸지만 이게 각각의 점들이 모두에 해당되는 겁니다. n이 예를 들면 뭐 nx가 1, ny가 1, 이건 뭐 ng가 0.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n의 공간이 무한대까지 쭉 펼쳐지기 때문에 이놈을 불연속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하나 이 점들을 연속적인 점들의 공간으로 해서 반지름이 우리가 이제 정수 공간에서 9의 반지름에 해당되는 게 이제 nf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n개 입자의 바닥 상태에 대해서 n이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건 템퍼러처가 0일 때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페르미 레벨이 여기 노란색 선이 이제 페르미 레벨이라고 하면 n이 nf까지 nf를 반지름으로 하는 이 안쪽에 있는 레벨이 전자가 모든 페르미온이 다 차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죠? 그럼 그 개수를 세려면 우리가 페르미 레벨까지 채워진 페르미온의 개수가 n이라고 하면 이 n은 이 점들을 다 카운팅을 하는 거죠. 점들을 다 카운팅을 하는데 요 놈이 이제 반지름이 n인 9의 8분의 1쪽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n이 가질 수 있는 게 nx, ny, nz가 가질 수 있는 게 양의 정수니까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니까 8분의 1구만 1쪽만 계산을 하면 되니까 이 부피가 3분의 4파이 nf 3승이 부피에 해당되고 요놈의 양의 값만 취해주는 게 8분의 1조각만 계산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전에 몇 번 했었죠. 그리고 이제 2라고 하는 건 뭐죠? 이 2라고 하는 걸 곱해준 이유는 한 에너지 준위에 우리가 스핀이 업인 놈과 스핀이 다운인 놈 두 개가 축퇴된 스핀의 개수, 그러니까 입자의 개수가 이제 스핀을 고려한 하나의 에너지 준위에 두 개씩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요 놈을 다 계산을 해주면 그게 바로 전체 페르미온의 개수가 된다. 바닥 상태에서 페르미온의 개수가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는 스핀까지 고려한 놈이고 요 놈은 계산해주면 이게 3분의 파이의 nf의 3승이 돼요. 그죠? 3분의 파이 nf의 3승이니까 nf라고 하는 건 우리가 파이분의 3n의 3분의 1승이 됩니다. 파이분의 3n의 3분의 1승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페르미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EML 제곱분의 파이 제곱 h바의 제곱 nf의 제곱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썼는데 요 놈을 제가 이제 지금 분모 분자를 지금 3승을 이렇게 했어요. 3승을 파이 3승, nf 3승, l 3승하고 여기를 승을 이제 3분의 1승, 3승을 해주고 이거 3분의 1승을 해준 겁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nf의 3승을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nf의 3승은 파이분의 3n, 요 nf 3승 자리에 파이분의 3n 이걸 넣어주면 되죠? 파이분의 3n을 넣어주면 얘는 2ml 제곱에 l 3승분의 3파이 제곱 n 3파이 제곱 n이고 l 3승이 요 이제 최적에 해당되니까 제가 그거를 V로 나타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페르미 에너지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부피와 입자수의 함수로 이렇게 나타내줬고 V분의 N이 입자의 농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르미 에너지는 EML 제곱분의 NF의 제곱, 파이 제곱, H바 제곱인데 그 놈을 갖다가 제가 다시 이제 최적과 입자수로 나타내주면 EM분의 H바의 제곱에 3파이 제곱 곱하기 V분의 N이니까 그게 입자의 농도. 그래서 V분의 N이 입자의 농도의 3분의 2승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놈은 이제 페르미 에너지는 L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L의 마이너스 2승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보통은 페르미 에너지는 KTF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KTF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고 이때 TF라고 한 거를 우리가 이제 페르미 온도다. 그래서 페르미 에너지를 온도로 이제 환산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F는 KTF, EF는 KTF하고 이 TF를 우리가 페르미 온도다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이제 바닥 상태계의 총 에너지, 우리 이제 페르미 에너지도 이제 계산을 했고, 바닥 상태계, N개 바닥 상태계의 토탈 에너지를 계산을 해주면, 이제 지금 그 페르미 준위 아래쪽에 있는 궤도를 점유한 놈,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에너지 레벨을 EN,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게 맥시멈 페르미 준위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모든 N을 썸메이션 해주는데 페르미 준위까지 다 썸메이션을 해줘야 입자수로 다 카운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의 에너지를 계산해주고, 이때 이 에너지를 요 2ml 제곱분의 n제곱 파이제곱 h바 제곱을 계산할 때는 입자 한 개의 에너지 준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축퇴되어 있는 놈, 스핀 업 다운을 다 고려를 해주면 이거 스핀 수까지 고려를 해서 스핀에 의한 입자 수까지 고려해서 2를 이렇게 곱해주게 됩니다. 업 다운을 다 고려해서 2를 곱해주면 그게 이제 바닥 상태계의 총 에너지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불연속적으로 더해준 게 아니고 아까 9의 최적을 구하듯이 연속적인 n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썸메이션을 n에 대한 적분을 어디까지 한다고요? 8분의 1, 9의 8분의 1 조각을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썸메이션 자리에 8분의 1 곱하기 n 스페이스의 최적에 대한 적분을 nf까지 해주면 돼요. 페르미 그 에너지까지 이제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그 바닥 상태계의 페르미온의 바닥 상태계의 총 에너지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D3승N이라고 하는 건 D3승N은 이제 4파이 n 제곱 dn 이렇게 되니까 요 놈을 대입을 해주면 2 곱하기 8분의 1에 4파이 n 제곱 dn의 에너지 레벨, 에너지 준위는 EML 제곱에 뭐 이거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EM분의 파이 3승 곱하기 L분의 H바의 제곱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n에서 이렇게 n제곱이 있으니까 n4승이 됐죠. 그래서 n4승을 n에 대해서 0에서부터 nf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고, 이건 적분해주는 건 쉽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요걸 적분을 해주면 10n분의 파이 3승 곱하기 L분의 H바의 제곱에 nf의 5승 이렇게 됩니다. nf의 5승. 제가 요거를 조금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h바는 바깥으로 빼주고 파이 3승 중에 파이 제곱은 안으로 넣어주고, 그래서 파이 h바의 제곱 파이, 그리고 nf 5승을 여기 nf의 제곱 nf의 3승으로 이렇게 나눠줬어요.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 요렇게 좀 나눠서 정리해준 이유가 L분의 파이의 nf의 제곱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요거를 페르미의 에너지로 좀 나타내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요 놈을 정리를 해주면 얘는 10분의 3h바의 제곱에 아직은 이제 nf 3승 먼저 한 거네요. 그러니까 nf 3승은 파이분의 3n이 되니까 여기 nf 3승 자리에 파이분의 3n을 넣어주면 10n분의 3h바의 제곱에 파란색 부분에 n 이렇게 될 테고, 이 파란색 부분을 이제 이거를 페르미의 에너지를 이제 대입을 해주면 L분의 파이 nf의 제곱은 h바 제곱분의 EMEF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넣어주면 h바 제곱분의 EMEF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그 결과는 5분의 3 n 곱하기 페르미 에너지다. 그래서 바닥 상태의 총 에너지는 페르미 에너지의 5분의 3 곱하기 입자수 이렇게 됩니다. 바닥 상태의 총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페르미 에너지의 5분의 3 곱하기 입자수. 그래서 우리가 평균 운동 에너지를, 그래서 그러니까 입자수를 우변으로 넘겨서 n분의 u0 바닥 상태의 총 에너지, 단위 입자당 바닥 상태의 총 에너지가 평균 운동 에너지와 같다고 했죠. 포텐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 토탈 에너지는 토탈 운동 에너지와 같다. 그래서 단위 입자당 평균 운동 에너지는 5분의 3 EF. 그래서 이때가 이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될 때예요. 포텐셜이 0이 될 때니까 바닥 상태, 절대 온도가 0도일 때가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고, 그때 운동 에너지가 토탈 에너지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닥 상태에서 단위 입자당 평균 운동 에너지는 페르미 에너지의 5분의 3이 된다. 그래서 바닥 상태의 토탈 에너지는 5분의 3 페르미 에너지의 5분의 3 곱하기 입자수. 그게 이제 토탈 에너지가 되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위 입자당 평균 운동 에너지는 n이 일정하면 우리 바닥 상태의 에너지는 페르미 에너지에 비례하고 페르미 에너지는 L제곱에 L의 마이너스 2승에 비례하는데 L의 마이너스 2승이 볼륨으로 따지면 볼륨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에 이렇게 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닥 상태의 에너지는 볼륨이 작아지면 부피가 작아지면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죠? 그러니까 부피가 작아지면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14주차 1차 시간에는 페르미 기체와 페르미 기체의 바닥 상태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고전 기체와 양자 기체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입자의 농도와 양자 농도를 비교해서 입자의 농도가 양자 농도보다 무지무지 작으면 우리가 그게 고전 기체 영역이고, 입자의 농도가 양자 농도보다 크면 우리가 그걸 양자 기체, 양자 영역에서 정의되는 기체. 이때는 이제 보우스-아인슈타인 또는 페르미-디락 분포함수를 따르게 되고, 고전 영역에서는 볼츠만 분포함수를 따르게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페르미 에너지를 계산했는데, 이 페르미 에너지는 볼륨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에 이렇게 비례하게 되고, 페르미 에너지는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다시 말해 절대 온도가 0켈빈에서 페르미온이 채워질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 레벨, 그게 이제 페르미 에너지라고 했죠. 그래서 페르미 기체, 그리고 이제 페르미 기체의 바닥 상태, n개 페르미 기체의 바닥 상태 에너지는 우리가 페르미 에너지 곱하기 5분의 3, 페르미 에너지의 5분의 3 곱하기 입자수, 그게 n개 페르미 기체의 바닥 상태 에너지는 페르미 에너지의 5분의 3 곱하기 입자수, 그리고 이 페르미 에너지는 볼륨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에 비례한다. 그래서 볼륨이 작아지면 우리가 페르미 에너지가 커진다, 바닥 상태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14주차 2차 시간에는 이제 페르미 기체에 대한 상태 밀도, 우리가 이제 density of state라고 하는데 상태 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전자 기체, 일반적으로 페르미 기체의 연용량에 대해서 좀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